오늘은 금융상품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현장에서 좀 풀어드려야 오해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법인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운영적인 관점,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융상품이 어쩔 수 없이 탑재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마구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이 금융상품은 무용지물이에요. 많이 활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실 거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은 법인이 존속해야 된다. 보험 상품 자체로 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을 받으시거나 상품 자체로 개인화를 시켜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가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영상이 지금 좀 또 뜸하게 올라가죠.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작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잉여금 정리, 법인 전환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금융상품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동안 이제 제가 금융상품 사실 잘 다루진 않았었는데 과거에 이제 다뤘었던 경영인 정기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조금 나오면서 문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좀 풀어드려야 오해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조금 자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사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그 문의 전화가 올 때 세무사냐 아니면 법무사냐 그런 문의로 그렇게 알고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계속 누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법무사 아니고요. 세무사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들이랑 같이 업무 협업하고 법무사님들이랑 업무 협업하는 법인 경영 컨설턴트이고요. 그리고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어떤 자격사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조금 탄탄하게 되어 있다. 그 정도가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무사나 법무사로 오인하시고 전화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기장 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등기 대행을 해달라고 연락을 주신다든지 하면 제가 그 업무는 직접 하지 않으니까 조금 곤란한 점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자격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는 게 사실 저희의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 같은 곳도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들을 가면 바로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상담을 하는 상담 실장님이나 코디네이터 실장님들 계시죠. 그런 역할들을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한다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보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섹터로 나눴어요. 보험의 순기능이랑 역기능. 일단은 순기능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역기능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기능, 역기능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먼저 순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법인 대표님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 나는 보험은 그냥 싫다. 무조건 싫어. 절세고, 어떤 혜택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보험은 싫어. 이러신 대표님들도 있는데, 그 법인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운영적인 관점,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융상품이 어쩔 수 없이 탑재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 모르고 그냥 마구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에서 들어가는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연금, 종신, 그리고 많이들 가입하시는 경영인 정기보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요즘 또 이제 직원들에 대한 혜택으로 단체보험이나 화재보험, 건물 화재보험 이런 것들 많이 가입하시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어요. 보험에서 보는 보험의 관점과 세무에서 보는 보험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처음 이제 연금을 좀 보시면 보험에서도 저축성, 세무에서도 저축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저희가 장부기장할 때도 연금보험은 자산으로 잡죠.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종신보험은 보험에서는 보장성이에요.
근데 세무적으로 볼 때는 저축성이라고 보고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자산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세무에서도 보장성, 보험에서도 보장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에서도 보장성으로서 비용 처리를 해주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체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이것도 보장성이기 때문에 나는 비용 처리하고 있다. 또는 이제 비용 처리를 세무사 쪽에서 해준다. 이러신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그거 이제 담당 세무사님이랑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행 그 세법이나 예규 판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 실무 처리하실 때는 담당 세무사님이랑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보장성으로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실무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경영인 정기 제가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그냥 자산으로 잡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법인보험의 종류, 이제 종신이랑 경정기를 굳이 나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그냥 연금의 성격은 그냥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종신이랑 경영인 정기를 조금 헷갈리시는 게 똑같이 사망을 담보를 하거든요. 사망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이 책정이 되는 종신은 종신토록, 정기, 경영인 정기보험은 경영인에 한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그 성격은 똑같다. 근데 해지환급금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예, 요즘 종신보험은 저해지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역자 그래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예전에도 다뤘지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100% 시점을 쭉 유지하다가 꼬꾸라져서 만기가 되면 0원이에요. 예, 다른 비교이기는 하나 그냥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시려면 1년 단위로 그 갱신을 하는 자동차 보험 있으시죠? 예, 그것도 자동차 보험도 해지환급금이 적기는 하지만 1년 안에 중간에 뭐 3개월 있다가 또는 6개월 있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은 합니다. 다만 그게 비율이 조금 적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5세 만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100% 시점을 유지를 하는 구간이 한 2, 30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꼬꾸라져서 만기는 받아가는 돈이 없더라. 그 만기가 언제냐? 95세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과세이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 2018년도인가요? 예, 지금 이제 판례,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걸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걸로 그냥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이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 댓글을 막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어갖고 일일이 대응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그때 당시에 나온 이 대법원 판례는 엄밀히 따지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었어요. 예,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었고 거기 안에 문구 중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들 이제 어쩌고저쩌고들 밑줄을 쳐놨는데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앞에 전제들이 좀 있었지만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존의 그 경영인 정기보험이 비용 처리가 되냐 마냐 왈가왈부하다가 그냥 이 문구 하나로 그냥 종식됐다라고 보고 과세이연 상품이고 어차피 안 낸다는 세금이 아니니까 이제 과세이연 처리를 받으면서 송금 산입을 현재 기준으로는 송금 산입을 하자. 예,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종결이 이제 된 것 같고 지금은 세무사님들마다 아직까지 성향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하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우리 법인은 비용 처리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뭐 조금 그렇게 많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이게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라기보다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더라.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이 이제 그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다루기는 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때로는 그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영상을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 대면 상담을 할 때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좀 불편한 생각들은 좀 접어두시고 염려도 좀 안 하시고 그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용 전에 체크사항 요것도 이제 저희 봤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갈게요. 자,
법인 존속 기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반 업종에 따라서 뭐 3년에 한 번씩 대표자나 아니면 법인 자체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3년, 5년 이전에 법인을 그 청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이 금융상품은 무용지물이에요. 많이 활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 5년 이상은 법인이 존속해야 된다. 혹은 이 법인이 그 청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법인으로 영위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전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향후 평균 이익이랑 유동성 자금.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자금이랑 이익은 왜 봐야 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월납 한 3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600이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최소 5년 동안은 납입을 하셔야지 해지환급금 일정 부분이 도달이 돼요. 예, 사실 뭐 2년 있다가 해지하셔도 되고 3년 있다가 해지하셔도 됩니다만 해지환급률 도달이 못 미치기 때문에 대표님 그만큼 손해를 보셔서 최소 5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저는 만약에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온다 그러면 대표님 법인 얼마나 운영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묻고요. 그리고 법인 운영하실 자금이 1년에 예를 들면 3,600만 원씩 5년 동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십니까? 3,600만 원이 없어도 법인 운영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근데 대표님들이 그 정도는 조금 사실 무리가 있는데 우리 아직 성장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하시거나 조금 구자를 이제 나눠서 시기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셔라 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법인 영위를 한 다음에 향후 이제 엑시트하고 싶은 목표 자금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엑시트하고 싶은 목표 자금은 그냥 대표적으로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니까 퇴직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퇴직금의 규모가 내가 10년 뒤에 퇴직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퇴직금 규모가 한 10억이다. 혹은 5억이다. 그럼 거기에 역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추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납 금액을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내 퇴직금이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월납 300만 원씩 하게 되면은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터무니없이 적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퇴직금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맞춘다기보다는 이 보험료가 월납 기준으로 요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부터 살피셔야 돼요. 퇴직금을 10억을 받아가려고 보니까 그 전에 보험으로 세팅 금액이 한 1,000만 원씩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6천밖에 안 난다. 영업이익이 뭐 5천밖에 안 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납 1,000만 원 들어가는 건 무리겠죠. 그럴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소 금액으로 잡아놓고 법인 상황이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걸 다 경영인 정기 상품으로 퇴직금을 마련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그냥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시고 퇴직연금으로도 일부 활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분산을 시키는 방법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법인들의 상황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것도 상황마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예,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누가? 피보험자로 잡힌 임원이나 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뭐 이런 임원분들. 예, 그리고 저희가 가입할 때 조건들이 있죠. 저는 임원 앤드 주주라고 해요. 임원 오어 주주가 아니라 임원 앤드 주주인 분들만 안정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 피보험자는 누가 할 것이냐? 주주이기는 주주인데 임원은 아니다. 네. 그런 사람을 가입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주주이기도 하고 임원이기도 한 사람을 가입을 시킬 건지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둘 혹은 셋이 다 임원이고 주주인데 아니면 동업주주이고 동업임원인데 나 혼자 가입을 할 건지 같이 가입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보험 상품 자체로 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을 받으시거나 상품 자체로 개인화를 시켜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가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현금화해서 해지를 해서 현금화해서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게 심들이 앞으로 잡아서 피보험자로 잡든 아니면 홍길동을 잡아서
법인 금융상품 구자를 운영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현금화 시켜가지고 내가 퇴직금으로 가지고 나갈지 아니면 법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피보험자를 선택을 하는 것도 동업주주 같은 경우는 두 분 혹은 세 분이서 하시게 되면 똑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보험자로 잡는 거는 개인의 건강 상태, 법인의 재무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개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보험사에서 인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 상담사한테 상담을 조금 디테일하게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그냥 가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활용을 하시려 그러면 사전에 뭘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되냐면 법인 정관 규정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퇴직금 규정, 보수 규정 이런 것들이 사전에 수반이 돼야 됩니다. 유족보상금 규정들 많이 하시죠. 예, 사전에 좀 수반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 금융상품을 대표님 개인의 어떤 소득이나 그런 증빙으로 활용하시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제반 서류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활용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컨설턴트 분들이 뭐 저 포함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대표님이 그다지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퇴직금을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퇴직금으로 여차저차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꼭 퇴직금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시고 요즘 이제 세무조사들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조사에 대한 비용, 세무조사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은 법인에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차 싶을 때 유동성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퇴직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 그런 강박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법인에 대한 이제 순기능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법인 그 보험의 순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유고 리스크에 대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죠? 대표나 임원의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진행을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고 리스크에 대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해지 기능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4대 보험 안에 산재보험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단체보험이라는 성격으로 그걸 보전하는 보험들을 법인에서 가입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조금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게 정관디의 별첨으로 유족보상금 규정들을 탑재를 시켜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금융상품으로 보전을 하시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이 보험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 이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혜택들도 보시죠. 이제 쉽게 말해서는 절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과세 이연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과세 이연이지만 지금 당장에 낼 세금들, 그러니까 세금도 사실 이제 그 회사 매출이 나고 남는 걸로 세금을 내다 보면 조금 빠듯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조금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당장의 세금을 절세를 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기도 하는 이걸로만으로도 활용하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현금 유동성. 자, 제가 예전에 그 현금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퇴직금 적립하는 방안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법인에 유보를 시키는 거, 하나는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는 거, 하나는 이런 법인 보험에 대한 구자로서 활용을 하는 거. 요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금 유동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퇴직연금은 한번 가입을 하면은 뭐 중간정산 사유가 안 되거나 실질퇴직, 그러니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그러면은 활용을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용 용도가 퇴직금이라고 암묵적으로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지 퇴직금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인의 그 유동성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어렵다 이럴 때는 일정 시점이 됐을 때 현금화해서 법인 유동성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 다만 전제는 일정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상품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다 보면 뭐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더 좋아지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를 하거나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시점이 걸린다라는 건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도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이율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컨설턴트가 옆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내거화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작업들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대표님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 실제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가입하시는 대표님들은 많지는 않은데, 투자 목적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뒤에 그래프 보여드릴 거지만, 그래프가 우상향 하다가 일정 시점을 유지하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만개 0인 상품이다 보니까 그 꼭지 지점을 활용을 해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가끔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대표님들은 7년에서 8년 정도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뭐 이익이 됐으니까 이거 해지해서 활용해야지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비용 처리되고 과세이연 상품이니까 지금 당장 절세 혜택이 되니까 일정 시점 100%가 실제로 넘어가는 시점들이 있으니까 그 시점을 활용을 해서 내가 투자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전히 개인에 대한 성향이고 법인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자,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퇴직금. 퇴직금이 뭐다? 내 마지막 보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직원분들의 퇴직금은 항상 보장이 되죠. 예, 국가에서. 근데 우리 대표님의 퇴직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냥 내 건 내가 챙겨놔야 돼요. 근데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내 거를 내가 미리 챙겨놓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에 뚝 떼가지고 못 쓰는 돈으로 막아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말 필요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내가 실제로 퇴직할 때 그거를 목돈화 해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서 마구마구 해지를 하신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활용하시는데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나열을 해놨지만 어떤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요즘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혜택들을 다 받아가시지만 요즘 진행하시는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이 그냥 이 보험을 가입을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로 다른 뭐 정관 변경이나 이런 업무들을 같이 좀 탑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같이 이참에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아닐까. 왜냐면 그 정관을 저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만 정관 법무사님이 하시면은 사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법무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이 그 법무적인 거랑 세무적인 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정관을 같이 두 분이서 검토하시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런 기능들이 잘 탑재가 되게끔 법인에다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 설계사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랑 일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주위에 좋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 순기능에 대해서 계속 염두를 해두셨다가 대표님네 회사에 적용할 때가 될 때는 그 찬스를 꺼내서 잘 활용을 하십시오. 자, 이제 경영전기 그래프를 좀 살펴볼 건데, 이거는 과거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아실 거고 다른 컨설턴트 분들도 많이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예, 만기가 거의 95세로 이제 세팅이 되는데 전기납이라고 표현을 하죠. 만기에 0이 되는 상품, 예, 만기에 받아가는 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거를 좀 유념을 하시고, 지금 상품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일부 보험사들이. 예전에는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되면은 한 78%, 80% 언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년에서 6년 정도 되면 85%, 90%까지 나오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랑 궁금증들이 하나씩 생겨야 되는데, 아까 싱커벨이, 보험은 뒤로 계속 갈수록 더 안 좋아지기만 하지 더 좋아질 리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지금 이 상품이 되게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예, 실제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상품이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상품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희가 활용을 하는 그 시기들이 좋아진 거예요. 예.
5년 시점, 10년 시점, 20년 시점 그 시점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뒤가 좀 안 좋아졌는데 그 뒤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아져도 되죠. 왜냐하면 내가 40년 동안 이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5년 시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그 그래프에 대한 이 각도를 조금 조절을 했는데요. 5년에서 6년 시점 때 거의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다가 6년이 지나가고 한 대표님들이 젊으면은 40년까지도 그 100% 유지 구간을 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니죠. 그 40살 조금 안 되는 대표님의 설계를 해서 그 참고로 한번 봤었는데 95세 만기잖아요. 한 85세까지도 저기 그 100% 넘는 시점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7년 있다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 구자를 더 트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거 해지하고 내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 퇴직금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 한다 그러면 10년, 20년 시점에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받아가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예전에는 5년에서 6년 시점에 80% 언더였다. 지금은 80% 이상 그리고 90%까지 나오는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건 예시를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대표님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환급률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연령대가 높으면은 100% 넘는 구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90%대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으나 법인에서 활용이 되는 과세위원회 그 혜택들이라든지 여러 컨설팅적인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유고에 대한 리스크, 해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90%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일단 그렇고 저희가 활용할 거는 일단은 100% 시점 일때 활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80% 미만이 되기 전에 꺾이기 전에 저희는 활용을 할 거다. 예, 그렇게 세팅을 하고 대표님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5년에서 6년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손해 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지만 대표님의 연령에 따라서 이 시기가 5년이 아니라 한 4년 반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시점은 가입 설계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근데 1, 2년 안에 해지를 하면은 모두 다 손해다. 진행해 주시는 분도 손해, 대표님도 손해, 보험사도 손해, 다 손해가 나고 그동안에 대표님이 서비스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담당 컨설턴트 또는 설계사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최소 5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융상품을 그냥 무조건 싫어 라고 하기보다는 이 순기능들이 많으니까 이 순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마음을 한번 열어보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단 법인의 보험이 가입을 했거나 지금 이제 가입 예정이라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내 편이 누가 될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순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상품 관련해가지고 그 개인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법인 설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보험 설계사 분들 연락은 제가 잘 받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담을 안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설계사 분들도 문의 많이 주셔도 괜찮고요. 예, 다만 자료를 달라고 조금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래서 대표님들도 연락 많이 주시고 또 세무사님들은 예전엔 연락을 이 건으로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어떤 평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무사님들도 인지 많이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번 영상에 저희가 보험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